2100년에 한국은 소멸한다. 세 세대만 지나면 북한은 남한을 침공할 필요 없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된다. 현재 인구의 3%만 남을 테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경고했다. 그는 한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한국인에게 피해를 당한 적도 없으면서 이런 섬뜩한 경고를 왜 했을까? 한국이 인구 감소로 자체 소멸한다는 머스크의 이 경고는 그가 미래를 예견해오고 만들어온 과학자이자 혁신가라는 면에서 그저 농담처럼 지나칠 수만은 없는 말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세 세대 즉 90년이 지나면 한국 인구는 현재의 3.7%, 177만 명만 남는다는 그의 말은 사실일까? 아니, 사실로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수치와 추세, 현재의 감소세라면 말이다. 그의 계산은 이렇다. 현재 인구학자들과 정책 시행 당국이 인정하는 인구 유지 출산율은 2.1명이다. 한국의 현재 출산율은 0.7명, 즉 유지 출산율의 3분의 1이다. 출산율이 0.7이라는 건 여성 한 명이 평생 아기를 0.7명 낳는다는 뜻이다. 즉, 합계 출산율이 1.01대 부부가 아기 한 명만을 낳는다면 한 세대인 3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0.7이라면 한 세대 후 세 부부당 2.1명을 낳는다는 이야기며 4,800만 인구로 계산하면 6명이 2.1명을 출산하니까 3분의 1로 감소하게 되어 약 1,680만 명이 된다는 계산이 된다. 다음 1세대인 30년 동안에도 같은 출산율 0.7로 계산하면 588만 명이 2086년에 한국 인구가 된다는 것이다. 수치상으로 맞는 계산이다. 실제 국내의 상황을 보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지방 중소도시와 시골로 가보라. 불경기라고 아우성이다. 장사가 안 돼 살기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전통시장이 한가하다. 젊은이들이 서울로 일자리 찾아 떠난 탓도 있다. 온라인과 대형 쇼핑몰의 영향도 크다. 그렇다 해도 사람이 너무나 없다. 소멸됐다고 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다. 한산해진 어떤 동네엔 동남아시아 사람과 중국인만 북적인다. 아마 서울 사람을 헬기에 태워 내려놓는다면 동남아라고 할 지역도 많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불경기로 사람이 없어 살기 어려워진 지역과 외국인으로 대체되는 지역이 바야흐로 지방 대도시로 늘어나고 있다. 지방 6대 도시의 중심 전통시장조차 장사가 안 돼 절반은 문을 닫고 있다. 그저 시골 사람들은 온라인과 대형 쇼핑몰은 언급해도 이제 시작돼서인지 인구 급감이 있다는 건 아직 잘 모르는 눈치다. 이제 지방을 넘어서면 인구 감소의 쓰나미는 다음 인구 반감기 이내에 어쩌면 10년 이내에 서울로 밀려들 것이다. 아무리 강남 3구라 해도 부동산과 아파트 가격이 일본처럼 붕괴되는 걸 목격할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 살 사람이 완전히 사라질 테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국 인력으로 충당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들이 모든 수요와 공급을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며 더 많아지면 그 나라의 정체성마저 바뀌게 된다. 아메리카 원주민이 밀려난 미국처럼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까? 단연코 그렇게 된다. 단, 지금과 같이 아무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별 효과 없는 증상만 처방하는 정책만 지속한다면, 우리 아파트 가격이나 떨어지지 않길 바라고만 산다면,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농담처럼 웃지 않고 인구의 27분의 1이 된다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얼마나 울고픈 것처럼 웃는지를 보면 누구나 알 것이다. 결코 웃자고 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400조 가까운 돈을 투입했어도 소용이 없었다. 2025년 출산율 1.3명을 예측한 통계청을 놓아야 할 정도가 되었다. 출산율의 감소는 마치 막을 수 없는 폭포수처럼 떨어졌다. 이제 앞으로 반감기 이내 아니 10년 이내 어쩌면 그보다 더 일찍 인구 급감을 느끼는 어떤 시점에는 제일 먼저 부동산 가격으로, 그 다음은 경제 공황으로, 4대 연금의 고갈로, 국방인력 부족으로 인구 급감의 쓰나미가 덮칠 것이다. 어떤 분야는 로봇으로, AI로, 드론으로, 외국 인력으로 막아내겠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대책을 세울 수도 막을 수도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말할 것이다. 설마 그렇게 되기야 하겠느냐고.
2020년 5,170만 명을 찍은 한국은 2020년부터 조금씩 감소를 시작했다. 5년이 지난 2026년 2월 4,800만 명 선으로 줄었다. 그간 출산율 저하라는 말은 많았어도 실제로 인구 감소로 이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 5년이 되지 않았기에 그렇다. 따지고 보면 지난 20여 년은 비슷한 정도로 인구를 유지해온 셈이기에 그런 것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드러난 문제도 아직은 많지 않다. 주식이 정점을 찍고 하강하고 있어도 다시 오를 거라며 사는 개미 투자자들처럼 아직까지는 감정적 상승 국면이어서 인구 급감의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기에 그런 것이다. 인구 급감과 국가 소멸의 가능성과 위험, 그리고 그 시작과 바닥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국민이다. 초등학교에서 오전 오후반을 나눠야 할 정도로 인구의 상승 국면만 겪고 살아왔거나 그 초과된 인구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국면만을 지내온 국민이다. 지난 5년 전까지도 말이다. 그러나 분명코 정부가 인정하듯 머스크가 언급하듯 국가 소멸을 향한 데드크로스는 시작됐다. 바로 노인의 기저귀 사용이 아이의 기저귀 사용을 앞지른 그 데드크로스부터 한국의 인구는 소멸 지점을 향해 하락을 시작했다. 마지막 툼의 구간을 지나면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지만 한국은 인구 급감의 툼의 구간에 접어들기 전에 머스크가 경고한 소멸 구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국가 소멸 구간, 물론 골든타임까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음 회에는 그 대책에 대해 논의해보자.